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할 최고의 스마트폰들을 모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띵의 폰1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나띵은 원플러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칼페이가 만들었는데요. 초기 투자금도 구글 벤처스로부터 $1,500만 유치할 만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제품은 나띵 이어 1이었는데요. 굉장히 특색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폰1이라는 스마트폰도 현재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띵은 지난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사의 스마트폰을 올 여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스펙은 나온 게 없지만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S 같은 경우는 나띵만의 독자적인 OS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AOD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요 파트너 협력사인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출시라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디자인이나 가격, 이런 자세한 스펙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좀 색다른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폰1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구글의 픽셀 7입니다. 픽셀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벌써 6번째 시리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열린 구글 이벤트에서 픽셀 7 시리즈가 공개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은 전작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픽셀은 작년에 나온 픽셀 6부터 카메라 바가 들어간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픽셀 7도 카메라 바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 픽셀 7 프로에서는 작년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면서 디자인은 훨씬 더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픽셀 시리즈에는 구글의 독자적인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7에서는 텐서 2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텐서 1세대가 들어간 픽셀 6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싱글코어는 1000점대, 멀티코어는 2700점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코어는 최근에 출시한 삼성과 애플의 플래그십 라인에 비해서는 제법 떨어지는 결과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실사용에서는 충분히 괜찮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픽 성능 같은 경우는 갤럭시의 플래그십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픽셀 7에서는 텐서 2세대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벤트에서 성능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얼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픽셀 7은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스펙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전작과 비슷한 스펙의 카메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전작 같은 경우는 픽셀 6는 $599, 프로는 $899에 출시를 했습니다. 픽셀 7은 이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예상 가격은 픽셀 7이 약 $629, 프로는 $929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시는 픽셀 시리즈는 항상 10월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전작과 동일한 10월달 출시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에서 올해 4분기에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폴더블 폰의 이름은 픽셀 노트 패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들은 늦어도 올 3분기에는 생산을 시작해서 4분기에 출시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픽셀 노트패드의 전체적인 형태는 Z 폴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Z 폴드처럼 안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7인치에서 8인치 정도의 화면이 들어가고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 텐서 2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픽셀 노트패드의 예상 가격은 약 $1399 정도인데요. 190만원대의 갤럭시 Z 폴드 3와 비교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출시는 올 4분기에 픽셀 7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예상 가격대로 출시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Z 폴드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의 새로운 폴더블 폰인데요. 갤럭시 Z 폴드 4에서는 힌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Z 폴드 4에서는 가운데에 하나의 힌지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변화도 있는데요. 이번 Z 폴드 4에는 S22 울트라에 들어간 1억 800만화소 광각 카메라,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000만화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1000만화소 셀피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커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카메라인지 내부 화면에 들어가는 카메라인지 이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내부에는 400만화소 UDC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카메라가 1000만화소로 바뀌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화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는 폴드4의 내부 화면 변화를 알 수 있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폴드4는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기존보다는 태블릿에 훨씬 더 가까운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존에 S펜 슬롯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삼성은 폴드4를 더 얇고 작게 만들기 위해 S펜 슬롯은 이번에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동안 삼성의 여러가지 특허들도 나왔고 몇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Z 플립 4는 Z 플립 3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카메라도 여전히 듀얼 카메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Z 플립 4는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내부적인 변화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 같은 경우는 플립과 폴드 모두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배터리는 기존보다 400mAh 커진 3700mAh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기존 Z 플립 3에서는 33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전보다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Z 플립 4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증가와 전력 효율이 좋은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사용 시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Z 플립 4와 폴드 4의 가격이 전작보다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폴더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삼성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격을 조정해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내려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시리즈입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14에서는 라인업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5.4인치 미니가 사라지고 6.7인치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예정인데요. 프로 라인업에는 노치 대신에 듀얼 펀치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 라인업은 기존과 같은 노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프로 라인업의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얇은 베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베젤이 20% 정도 얇아진다고 하는데 기존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화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프로 라인업에는 메인 카메라가 48메가픽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4배나 높은 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라인업은 그대로 12메가픽셀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메라 섬의 크기도 전작보다는 조금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카메라에서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의 차이가 명확해질 전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프로세서도 다른 칩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은 A15 칩셋이 탑재된다고 하고요.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A16 칩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똑같은 칩셋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었었는데 아이폰 13부터 약간의 차이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른 이름을 가진 칩셋은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일반과 프로 라인업의 차이를 조금 더 두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타입C 포트가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퍼플 컬러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색상 역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할 최고의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가지 브랜드의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스마트폰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